안녕하세요. 알스퀘어 김문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알스퀘어라는 프롭테크 회사에서 IT 부문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랜 기간 제품 개발을 했던 사람입니다. 실망할 수 있지만 사실 저는 AI 전문가는 아니고요. AI를 이제 제품 개발자로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AI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혹시 지금 이미 제품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은 이거를 AI를 이제 접목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한 결과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게 제 자료 만들 때는 제 PC에서 모니터가 커서 되게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현장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자료를 좀 하나씩 읽어가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AI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었는데 일반 대중 아니면 저처럼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한테는 그 인식의 변화가 시작된 게 챗 GPT가 아닌가 싶습니다. 22년에 챗 GPT가 출현함으로써 그 이전과 그 이후로 그 사용자들의 경험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이전에는 어떠는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챗 GPT가 등장한 이후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지금 소비자들은 기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결국 그 소비자들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대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둑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기억하실 텐데요. 아주 식상하게 많이 나오는 사진입니다. 2016년 3월에 이세돌 구단이 그 알파고와의 그 바둑 대국을 하면서 아쉽지만 4대1로 패배했던 그 경기인데요. 저도 그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4국을 보면서 와 이랬던 좀 기억이 나는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 시점에도 사람들은 크게 관심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대단한 기술이 적용된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많이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뭐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전 세계 바둑 인구가 GPT한테 물어보니까 약 4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GDP 기준으로 상위 20개 국가의 인구는 46억 명입니다. 즉 약 1% 정도만 바둑에 관심이 있고 그보다 아마 더 적은 수가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진들 많이 보였을 거예요. AI 하면은 뭐 머신러닝, 뭐 딥러닝,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기술적인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꾸 개, 고양이를 구분하려고 하고 지금은 이제 조금 발전했어요. 그래가지고 웰시코기랑 식빵을 구분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고양이랑 캐러멜 아이스크림을 구분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 계신지 몰라도 그래 뭐 그런 거지 뭐 누군가 이런 걸 하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 지금 그 인공지능의 요소기술 시장은 발전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에 뭐 제조나 의료나 금융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제조나 의료, 금융이 이제 AI가 가장 많이 도입되는 분야인데요. 왜냐하면 성과가 확실하고 그거에 대해서 효율성이 입증된 분야이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이 또 저는 뭐 의사도 아니고 사실 공장을 운영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이런 기술들이 이제 많은 컨퍼런스 가서 제조 현장에 도입되고 있습니다 했을 때 역시 또 그런가 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에도 제가 흰색 코끼리라는 단어를 썼었는데요. 그 AI라는 거는 사실 많은 회사들이 우리 회사 이름에 AI를 붙이고 싶어, 내지는 우리 회사 URL에 끝자리가 AI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뭐 아까 그 VC에서도 오신 것 같은데 이거 붙으면은 투자를 받기가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해서 조직도 꾸리고 뭐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효과보다는 이제 돈만 많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사실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GPT한테 이런 상황을 좀 얘기했더니 흰색 코끼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태국에서 나온 그 전설 뭐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태국에는 흰색 코끼리가 매우 희귀하고 신성한 동물인데 태국의 왕들은 이런 코끼리를 이제 그 자기 말을 잘 듣지 않는 귀족들한테 선물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걸 선물하게 되면은 이 코끼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회색 코끼리는 뭐라도 시킬 수 있는데 얘는 귀하기 때문에
일도 시킬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덩치가 있으니까 뭐 많이 먹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죽지 않게, 왕이 줬으니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게 얘를 먹이고 뭐 하다 보면은 그 귀족이 결국은 파산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흰색 코끼리가 그런 전설이 있고, 이거를 이제 영어권으로 넘어오면서 그 외국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쬐끄맣게 적어놨는데, 쓸모없고 유지비가 많이 드는 물건이나 자산을 가르치는 말로 그 외국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사실 AI가 쓸모없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AI가 이제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회사에 아니면 우리 제품팀에 적용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지? 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챗GPT라는 게 이제 전에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가 우리 제품에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던 이유는 그 시나리오를 적용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GPT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유튜브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이거는 매트릭스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 GPT가 뭐야? 라고 아니면 파운데이션 모델이 뭐야? 라고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영상이라고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실 것 같은데 그 네오가 이제 머리에다 이거 주사바늘을 꼽은 다음에 방금 나온 이제 엔지니어가 머릿속에다가 뭔가를 막 다운로드 시키기 시작합니다. 뭐 영어라서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보시면 여기 뭐 태권도라든지 주짓수라든지 싸울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아주 빠른 시간에 네오의 머릿속에 주입하고요. 뭐 영상을 끝까지 보진 않겠지만 이 영상의 이제 후반부에는 여기 나오는 이 모피어스 남자 주인공하고 대련장에서 이제 싸움을 하는 씬으로 넘어갑니다. 이 대사가 굉장히 유명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틀어볼게요. 아이노 쿵푸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이제 쿵푸를 배우지 않은 사람인데 이제 머릿속에다 뭔가 바늘 꼽아가지고 막 다운로드를 시키니까 다 끝나고 나서 나는 쿵푸를 할 줄 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지금 사실 챗 GPT는 이거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아마 다 보셨을 영상일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컨퍼런스나 이런 영상 나오면 좀 챙겨보길 좋아해서 좀 보는 편인데 이 영상을 봤을 때는 약간 망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The model is able to generate voice in a variety of different emotive styles, and it really has a wide dynamic range. So I'm going to fire up another demo for that. Yeah. 저처럼 영어가 안 되시는 분들 위해서 영어 자막을 좀 켰어요. 좀 도움이 되었으면 Hey, 하고요. ChatGPT, how are you doing? I'm doing fantastic. Thanks for asking. How about you? Pretty good. What's up? So my friend Barrett here, he's been having trouble sleeping lately, and I want you to tell him a bedtime story about robots and love. 이제 Oh, a 로봇과 얘 bedtime 사랑 story about 이야기를 robots 좀 and 들려달라고 love? 하는 I got you 영상인데요. covered. Gather round, Barrett.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일반적인 ours, 목소리를 there was 이제 a 얘기를 하기 robot named 시작해요. Bite. Bite was a curious robot, always You exploring. started this story, but I want a little bit more emotion in your voice, a little bit more drama. Got it. Let's add some drama. Once upon a 좀 time, 드라마틱하게 in a world 좀 이게 not too different from 생동감이 있게 좀 ours, 읽어달라고 there was a 목소리가 robot named 바뀝니다. No, Bite. ChatGPT. I really want maximal emotion, like maximal expressiveness, much more than you were doing before. 그래서 좀 더 강조할 수 없겠니라고 다시 Understood. Let's 요청하니까 amplify the drama. Once upon a time, in a world not too different from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ite. Bite Actually, can was you do this in a robotic voice now? initiating 로봇 목소리를 dramatic 해달라니까 이렇게 robotic 바꿉니다. voice. Once upon a time, 사실 in 이제 a world 마지막이 이제 not too 가장 기가 different from 막힌데요. ours, there was a robot named Bite. Bite was a curious robot, always exploring new So I'm seeing circuits. Barrett here calm down a little bit. Can you end the story, but do it in a singing voice? And 노래를 so 불러달라니까 Bite 약간 found 짜증난다는 another 식으로 한 robot 다음에 결국은 friend, 노래를 불러주게 and they 됩니다. lived circuitly ever after. Thank you so much. I definitely feel a lot more relaxed. 이 영상 보면서 느낀 거는 사실 이제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망했다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기존에는 우리 같이 일하는 동료한테 뭔가를 부탁한다든지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텐데 챗 GPT가 이제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사실 이 단어가 되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야, 이제 무제한으로 요구할 수 있겠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제 내가 읽고서 아 얘가 피곤한 것 같으면 일을 좀 덜 시키고 조금 이따 질문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생성형 AI 등장으로 이제는 사정없이 아주 가열차게 일을 시켜도 상관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망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챗GPT가 등장하고 나서 제가 이분들의 초상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자료를 원래 뺐어야 되는데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는 유튜브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엄청난 양의 컨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아까 소장님의 영상들도 되게 많았지만 뭐 하나 두 개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시면은 어떤 산업에 이제 생성형 AI를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밑에 보시면은 챗 GPT 고급 데이터 분석. 뭐 저 영상 혹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런 이제 기능들,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능들을 GPT가 제공함으로써 사실 이제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애널리틱스를 만드는 회사라든지가 망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까지 떠도는 상황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여기 보시면 UX 디자인의 챗 GPT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직장인 AI 활용법 다양한 유스 케이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는 세상은 제가 이제 여기 아까 수정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원래 에이전트 테크놀로지라는 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회자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이게 현실로 다가왔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개인 비서를 가지게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충격적인 건 이 개인 비서 모집 요강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어랑 영어를 포함해서 약 50개국의 언어가 가능하고요. 정확하게는 지금 오늘 아침 세보니까 59개국 언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4/7, 아까도 말씀드린 가열차게 일을 시켜도 얘는 지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 검색 능력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지리, IT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또한 우수한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갖고 있는 개인 비서입니다. 심지어 우대사항도 있는데요. 아마 링크드인에서 이런 영상 보신지 모르겠지만 대충 쓴 PRD를 가지고서 피그마 디자인을 그리는 영상이 있었어요. 저 사실 그거 보고 굉장히 충격 먹었는데요. 그 제품 요구사항서라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라든지 심지어 뭐 코딩 잘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지속적인 배움의 자세 등등 우리가 지금 이거를 처우 20불을 월 20불을 주고서 쓸 수 있는 직원인가 싶을 정도의 개인 비서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이제 이런 생성형 AI 등장으로 우리의 이제 사용자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경험이 바뀔 거라 생각되는데요. 왼쪽 편은 이제 구글의 이제 검색창에다가 제가 기업에서 GPT API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얼마이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왼쪽 같은 경우는 뭐 흔히 접하시는 화면 있잖아요. 일단 대충 이렇게 만들어 다음에 얘따 네가 봐라 하면서 이렇게 던지는 느낌이 반면에 GPT 같은 경우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했고요. 이 지면상 좀 부족해서 밑에다 했는데 네가 이거를 어떻게 활용해야지 비용을 줄일 수 있어. 그러니까 다각도로 이거를 검토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말까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누적되면서 사실 이제 뒷장에 또 나오겠지만 우리들은 대화형 인터페이스에 되게 익숙해질 거고요. 또 나오겠지만 이제 멀티모달이라는 단어가 또 우리 주변에서 이제 많이 회자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처럼 이렇게 리스트업되는 형식이 아니라 잘 정리된 보고서 형태, 보고서 형태로서 이제 결과를 전달받는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제 마지막에 조금 색다른 건데요. 정리된 형태의 보고서가 주는 이제 발견의 기쁨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예쁘게 한번 정리했는데요. 개인 비서의 경험이 줄 수 있는 개인 비서의 경험이 우리 이제 고객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일으키게 될 것 같은데요. 뭐 다른 기대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한 4가지 정도만 좀 이해하기 쉬운 거 4가지만 좀 압축해서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점점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기존에는 시리나 이제 뭐 빅스비 같은 애한테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what 이걸 제일 많이 하거든요. 난 네 말을 못 알아들었어. 내지는 그런 거 없어라는 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진짜 찰떡같이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질문을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알아듣기 쉽게 답변을 이미 해주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검색의 경험에 있어서도 대화형을 선호하게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몇 가지 예시를 뒤에도 보여드리겠지만 멀티모달. 기존에는 텍스트 위주로 제가 설명을 했어야 되거든요. 이 자리에 100명 정도가 들어가기에 적합한 회의실을 찾아줄래?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대충 이렇게 사진 하나 찍어가지고 야 이 정도 규모의
회의실을 찾아줘 그러면은 이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이제 멀티모달 여러 개의 모달리티를 동시에 입력해가지고 결과 역시도 여러 개의 그 모달리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또 좀 넘어가서 아까도 이제 기존의 리스트업이 아니라 이제 기승전결을 가진 종합적인 이제 결과 리포트를 사람들이 점점 선호하게 될 거예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섞여 있겠지만 너 네가 물어본 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라는 리포트를 이제 점점 선호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는 관점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리스트업은 내가 물어보지 않았는데 얘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한 세 번째, 네 번째 아이템들은 내가 이미 아직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기회들을 점점 가지게 될 거고 우리가 만드는 제품에게도 그런 것들을 기대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좀 실시간이라는 거가 좀 더 부각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방식은 내가 나의 컨텍스트를 기억한 상태에서 검색 키워드를 집어넣고 그 검색 키워드를 계속 내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인풋들을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챗GPT 같은 경우는 그 챗방에서 일어난 나와의 대화를 다 기억한 상태에서 그 이후의 답변들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컨텍스트 어웨어나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실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나의 현재 상황, 나의 현재 심리 상태, 나의 현재 이해도를 잘 이해해가지고 그거에 최적화된 답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제 실시간이라는 걸 점점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뭐 요약하자고 하면은 챗GPT 전과 후에 저와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이제 이해하고 느끼게 되는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거가 뭐 하나 있는데 우리 회사도 만들고 있는 제품이 있고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나 뭐 그 여러 개발자분들도 이미 가지고 있는 이제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거를 AI를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새로운 걸 만드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를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니에요. AI 파워드 서비스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제 AI 파워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를 이제 여러 자료를 보고 저도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단계적으로 세 가지가 필요하다입니다. 뭐 사용자 입장에서 먼저 접근하자고 하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경험을 포함하고 있는 시나리오. 뭐 아무데나 AI를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새로운 경험, 아까 말씀드린 멀티모달이라든지 아니면 대화형 이런 거를 포함하고 있는 시나리오가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나리오를 이제 실제로 구동시키기 위한 이제 모델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그대로 활용하기보다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제 특화된 무언가를 가지고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맞춤화, 이제 영어로는 커스터마이제이션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서비스 맞춤화된 모델을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서비스 맞춤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는 특화된 데이터입니다. 뭐 특화된 데이터가 뭔지는 이후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미 GPT나 이런 애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쿵푸를 할 줄 알거든요. 근데 뭐 쿵푸 할 줄 아는데 그거 그대로 가져다가 쿵푸 얘기를 제가 열심히 해서 뭐 하겠어요. 쿵푸가 아닌 다른 변칙 기술을 할 줄 알아야지 우리 제품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특화된 데이터가 필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 시나리오와 모델 데이터에 대해서 조금씩 하나씩만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영상인데요. 이거는 멀티모달이나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적합한 영상인 것 같아가지고 구글이 이제 얼마 전에 구글 I/O 2024에서 Let's do some 설명한 tests. 아스트라 프로젝트에 대한 영상입니다. Tell me when you see something that makes sound. I see a speaker, which makes sound. 실제로 What 카메라를 is 켜고서 that part of the speaker 주변을 called? 비추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거거든요. That is the tweeter. It produces high frequency sounds. Give me a creative alliteration about these. Creative crayons color cheerfully. They certainly craft colorful creations. 이런 주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에 설명을 하고요. 뭐 What 이렇게 does that part 화면상에 of the code do? 그 엔지니어가 만들고 있는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게 This code defines 문코딩이라고 encryption 하니까 and decryption functions. 저도 잘 모르는 It 암호화 seems to use 알고리즘을 하면서 AES-CPC 이거는 encryption to 이렇게 encode and 동작하는 decode data based on a key 코드야라고 and 설명을 an 해주고 있습니다. initialization vector, IV.
이 씬이 되게 여기서부터 이 씬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제 뭐 살짝 이렇게 스쳐가서 What neighborhood do you think I'm 요거 in? 말고 좀 뒤에가 더 중요해요. This appears to be the King's Cross area of London. It is known for its railway station and transportation connections. Do you remember where you saw my glasses? 여기서가 중요한데요. 방금 전에 Yes, 너 I do. 나 안경 본 적 Your 있어? 라고 glasses were on the desk near Red 물어봤고요. 아까 스쳐갔던 화면상에서 너 뒤로 가서 보면은 애플 옆에 지금 네 안경 있어? 라고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것도 보면서 또 망했다고 생각하긴 했었어요. 아, 이런 거 너무 잘 만드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 사실 되게 뻔한 시나리오라서 이 시나리오 자체에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다. 이제 제가 이제 속해 있는 알스퀘어는 이제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중개를 하기 위해서 뭐 매물을 리스팅하고 제공하고, 그다음에 뭐 인테리어를 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은 저희 제품에 들어와서 뭐 저희 내부 직원이나 아니면 외부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집어넣어요. 평도 넣고 지역도 넣고 뭐도 넣고 하면서 이제 그 원하는 이제 우리 프로퍼티를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검색을 하시는데요. 이제 이런 느낌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는 건축물이나 이런 거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나 이런 거 좀 찾아줘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제 사진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 이런 느낌의 고택 서울, 인천, 경기도 일대에서 찾아줘라고 하면은 이제 방금 멀티모달이라는 게 두 개의 모달리티, 이미지와 이제 텍스트를 결합해가지고 이제 검색하는 건데요. 뭐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그래서 만약에 이건 저희 제품은 아닙니다. 제 자료의 대부분은 GPT가 만들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느낌의 이제 그 고택들을 저희 회사 데이터베이스에서 뒤져가지고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인테리어 하는 회사니까요. 인테리어 디자인할 때 뭐 아니면 저희 미용실 갈 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기 뭐 좀 조금만 깎아주시고요.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비슷비슷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이렇게 뭐 스칸디나비아 스타일로 뭐 이렇게 대충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서 수도 없이 시간을 가져가가지고 이제 뭐 빠꾸도 먹고 그렇게 되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의 사진을 몇 개 가져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시안을 만들어줘라는 거를 이제 서비스에서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랬을 때 이제 또 이제 생성형 기술에서 재미난 거는 이게 사실 사진 하나 만들었는데 해보신 분은 아니겠지만 한 장에 뭐 30초에서 1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 4번에 나눠가지고 키워드를 넣은 거예요. 맨 왼쪽 같은 경우는 한국식 전통 주방이고요. 우측 위에 있는 거는 중국식 전통 주방이고 좌측 하단에 있는 거는 일본식 전통 주방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한 거는 야 이렇게 이런 거 말고 좀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전통 주방을 만들어줘 했더니 4번째 그림을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약간 회사에서 스킬이 필요하겠지만 질문이 들어왔을 때 몇 가지 베리에이션을 이제 같이 제공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면은 사실 이게 다 만드는데 3분도 안 걸리거든요.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데 아주 유리한 수 있는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튼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를 이제 발굴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시나리오를 돌리려면은 아까도 이제 좀 보여드렸지만 이제 검색 같은 거를 할 때도 저희 회사에 있는 매물은 사실 GPT가 알 수가 없거든요. GPT가 저희 회사를 해킹해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우리 회사 가지고 있는 이 뭐 매물들을 직접 알아내기는 어려워요. 그러니 이제 뭐 GPT를 트레이닝하던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여러 가지 뭐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아주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것 같은데요. 모델을 우리가 커스터마이징 하기 위한 기술로는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부르는 거, 두 번째로는 레그, 이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이라고 해서 검색, 증강, 생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파인 튜닝이라고 해서 3가지 정도 기술이 있는데 조금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많이 보셨을 거고 앞에 연사분이 설명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준비를 안 해왔고요. 두 번째랑 레그랑 파인 튜닝만 뒤쪽에서 설명드릴 텐데 이거를 익숙하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덜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지 좋을까라고 좀 생각해봤는데 파운데이션 모델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박사님 같은 것 같아요. 이제 뭐 서울대에서 경제학을 마치신 박사님 같은 분이고요. 근데 이분이 뭐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알스케어에 입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럴 때 이제 파인 튜닝은 뭐냐면요. 저희 회사 인사실에 계신 분이
한 1000페이지짜리 회사 백서와 모든 데이터를 준비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그 박사님한테 전달을 드린 다음에 공부해 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자료를 다 읽어본 다음에 우리 회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인터뷰를 임하게 하는 그런 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레그는 조금 달라요. 결과물의 차이도 다르겠지만 어프로치도 좀 다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1000권의 정보를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희한하게 인터뷰를 할 때 인사실 직원이 옆에 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이 올 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딱 꺼내가지고 박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5분 있다 답변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정보들을 누군가가 찾아가지고 좋은 답변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을 레그라고 합니다. 뒤에서 조금씩만 더 말씀드릴 텐데요. 파인 튜닝 같은 경우는 파인 튜닝과 레그는 둘 다 그 얻어내려고 하는 결과는 되게 비슷해요. 더 정확한 뭔가를 응답을 하던 그 질문을 이해하던 하게 하기 위한 기술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프로치가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게 베이스 파운데이션 모델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뭐 익숙하시게 GPT-3나 4 같은 애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하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특화 데이터가 뭐냐면 아까 1000장짜리 저희 회사 이제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장짜리 자료를 줘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제 요 많이 보셨던 그림일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모델을 이렇게 복잡한 뭔가 데이터 간의 연관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있었던 모양을 약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좀 두껍게 만들고 얘는 좀 얇게 만들고 얘는 좀 짧게 만들고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파인 튜닝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특화 데이터가 사실은 좀 중요해요. 이유는 그 저희가 만약에 드렸던 자료에 1000장인데 부동산 자료가 1장이고 인테리어 자료가 999장이었다고 만약에 가정해 보면은 이분은 우리 알스케어는 부동산은 그냥 흉내만 내는 회사고 인테리어만 하는 회사라고 하고 열심히 그걸 공부해 오셨을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입되는 데이터가 이제 응답이 편향되지 않게 하려면 주입되는 데이터부터 좀 통제를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셨듯이 아까 이런 데이터를 주입을 해서 얘랑 비슷한데 조금 다른 애를 만드는 거예요. 조금 더 똑똑한 애, 우리 회사에 조금 더 어울리는 애를 만드는 거고요. 그거를 파인 튜닝이라고 부릅니다. 그 레그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파운데이션 모델을 다시 빌드하는 게 어떤 회사에게는 엄청 어려운 일이고 돈이 많이 드는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는 건데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제 지식 기반이랑 날리지 베이스라고 부르는 것들 이제 뭐 사실 이게 말이 멋있어서 그렇죠. 그냥 회사 내에 있는 문서 그냥 다 때려놓고 회사의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연결한 그냥 뭐 웨어하우스 같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다가 데이터 다 때려 넣은 다음에 뭐 벡터화라는 기술이 있긴 한데요. 이거를 조금 의미 기반으로 검색하기 쉬운 몇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잘 적용한 다음에 이제 여기 리트리버라고 있는데 그 벡터 기반의 데이터를 잘 검색하기 위한 검색기를 달아놓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사용자 질문하는 거예요. 알스케어는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면은 이 지식 기반 데이터베이스에서 그 알스케어는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서 그 키워드 기반 검색이 아닌 그 의미도 기반의 검색을 해서 필요한 문서들을 막 찾아가지고 이 검색기가 이제 알려줘요.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GPT나 이런 한테 질문을 할 때 그 알스케어는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밑에다가 검색한 문서 한 10대 개를 쫙 붙여가지고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비슷하게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도 비슷한 사례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정보가 동시에 제공되는 거고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보다 조금 다른 거는 기업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검색해가지고 제공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더 정확한 응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두 가지 정도를 좀 그 우리 회사에 어울리는 커스터마이즈드 모델을 얻으려면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뭐 이게 쉬우면 쉽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기술을 돌리기 위한 그 툴이나 아니면 인프라는 사실 뭐 하루 지날 때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 일단 시도는 해볼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문제는 이게 오늘 오면서 유튜브로 좀 들어봤는데요. 이 날리지 베이스라든지 검색기를 만들기 위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툴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걸 조합하려고 하면은 수억 개의 컨비네이션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선택하고 튜닝하고 알맞게 만드는 게 사실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은 방금 앞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지식 기반에 이제 뭔가가 있어야지 이 검색기에서 검색을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로 데이터를 보내줄 텐데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아까 말씀드렸던 1번, 2번, 3번은 고객 입장에서 1번, 2번, 3번이었는데 우리와 같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번, 2번, 1번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데이터가 없으면 모델을 만들 수 없고 모델이 없으면은 특화된 시나리오를 AI 파워드 서비스를 만들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거 관련된 기사가 6월 4일에 나와서 이게 눈에 띄어가지고 좀 적어왔어요. S급 데이터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좀 제 눈을 끌었는데요. 뭐 잠깐만 읽어드리면은 지난 3월 미국 증시에 상장된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의 주가는 연일 고공 행진 중이다. 아시는 것처럼 레딧은 커뮤니티인데요. 거기에 있는 자료들, 그 대화 스레드 같은 것들이 이제 오픈 AI에 이제 입력시키기 위해서 뭐 그런 그 파트너십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에도 나왔지만 오일머니 대신 데이터머니가 새로운 헤게머니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처럼 기존에는 막 쌓여있던 데이터들이 돈이 안 될 것 같았지만 이제는 그럴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도 또 있어요. 사실 데이터라는 거는 뭐 엄청난 속도로 생산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생성형 AI 기업들이 그걸 또 학습하는 속도도 엄청 빠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후발주자들도 이미 그 수준을 맞춰 나가고 있고 그거는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차별화 포인트는 뭐냐면은 무슨 데이터로 트레이닝을 했어? 근데 지금 뭐 위키라든지 뭐 이런 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결국은 좀 폐쇄형 커뮤니티에 있는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손쉽게 구할 수 없는 정보들이 굉장히 가치가 높아질 텐데 그런 것들을 이 기사에서는 S급 데이터라고 부른 거고요. 빅테크들이 그런 것들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는 오픈 AI가 뭐 도둑질을 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S급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서비스를 AI 파워드 서비스로 업그레이드 하려면은 양질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특화된 데이터라는 거를 뭐 일단 가지고 있다는 가정은 해볼게요. 그 뭐 어떤 게 특화된 데이터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누구도 가지지 않은 데이터가 특화된 데이터일 거다. 뭐 예를 들자면은 특정 회사만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오프라인에서 수집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너무 많은 양이라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없는 데이터라든지 즉 좀 특화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너도 나도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공 데이터 성격이 아니라 소수 내지는 우리 회사만 가지고 있는 데이터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그냥 바로 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특화된 데이터를 LLM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뭐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뭐 여기 금방 넘어가겠지만 중복을 제거한다든지 노이즈를 제거한다든지 하는 클렌징, 그 다음에 형식을 통일한다든지 단위를 변환한다든지 하는 정규화, 그 다음에 아니면 토큰화, 아까 말한 벡터화를 하기 위한 전처리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많이 특화된 데이터를 보유하고 쌓아뒀다 한들 이게 이제 LLM에 학습시키려고 할 때는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으는 단계부터 조금 성실하게 모으면은 나중에 LLM을 적용할 시점에 됐을 때 우리의 돈과 노력, 시간을 좀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몇 가지 포인트들을 이제 좀 찝어주고 계시고 그걸 좀 정리해 왔는데요. 이제 모델 맞춤화 학습에 유리한 비정형 데이터를 구축하는 방법을 세 꼭지를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형식 및 구조의 최적화입니다. 이제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워드 파일보다는 PPT 파일보다는 워드 파일이 일단 뭐 그 기계가 학습하기에 좀 더 유리한 형식이고요. 워드 파일보다는 이제 CSV라든지 아니면 제이슨 이런 기계가 이해하기 쉬운 형식으로 뭔가 만들어낸다고 하면은 당연히 학습하는 과정에서 정확도도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거고요. 언어의 문제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영어로 된 문서가 가장 좋고요. 근데 영어로 된 문서가 아니라고 하면은 언어가 막 혼합되지 않게 언어별로 좀 분리해서 관리가 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고 포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회의록인데 그 회사에서 쓰는 회의록 형태가 다 달라버리면은 회의록이 3,000장이 들어왔을 때 그 회의록을 알맞게 이해하고 알맞게 분류하기 되게 어려울 텐데 뭐 어텐디, 그다음에 아젠다 밑에 뭐 의결사항 뭐 이런 것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다고 하면은 아마도 LLM이 학습했을 때 좀 더 빠르고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읽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문서들이 각 회사마다 이제 겪고 계실 거긴 한데 각자의 노트북에 저장되고 있거든요. 각자의 노트북에 저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LLM을 빌드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전 직원들이 이제 노트북 까서요 이 클라우드에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은 아마 잘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만약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전에 클라우드 기반으로 회사 문서들이 관리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버전 관리도 중요하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문서 같은 경우는 학습에서 유의를 하거나 학습에서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서들 개인용 문서와 기업용 문서를 분리해서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뭐 라벨링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에 대해서는 뭐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라벨링이 있으면 무조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를 작성했을 때 핵심적인 요약 단어들을 뭐 같이 기입한다든지 하면은 학습할 때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하긴 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거를 잠깐만 요약할게요. 결국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GPT가 이제 출현한 이후로 고객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이 색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경험들이 누적되면은 조금만 지나면 아마 새로운 기대를 하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비스는 왜 이래? 라는 거죠. 다른 서비스는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서비스는 아직도 이러네?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생성형 AI 시대에 걸맞는 시나리오를 찾아내야 된다. 그리고 생성형 AI 시대에 시나리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 중에 하나는 맞춤화된 모델을 만들려는 노력, 그리고 거기에 주입하기 위한 특화된 데이터의 확보 두 가지를 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제목을 이제 마치려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장표를 이걸 만들었는데요. 탑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탑건에서 이제 매버릭을 호위하는 편대에서 우측편에서 날고 있는 비행기 조종사를 윙맨이라고 부릅니다. 이 구스인데요. 이제 저도 제품을 이제 20년 정도 만들면서 머릿속에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떠올랐었거든요. 야, 우리 제품에 이런 거 좀 안 되냐? 이런 것 좀 넣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만들 수가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GPT나 이제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만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 저도 당장 뭔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돈이 많은 회사들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는 내부의 적용 아니면 뭐 댓글 분석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되게 크지 않은 시나리오에 대해 적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제품을 만드는 회사,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고 준비를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 특히나 이제 데이터를 정지한다든지 데이터를 쌓는 작업들을 미리미리 지금 하고 있어야 나중에 이게 정말로 이제 시나리오가 대중화되고 모두가 다 AI를 하고 싶다고 할 때 우리 회사도 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를 호위할 윙맨들을 모두 다른 곳에 빼앗기고 혼자 단독 비행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생성형 AI의 변화에 관심을 기울이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제 발표의 끝인데요. 죄송합니다만 회사 홍보도 잠깐 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알스케어는 많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의 회사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회사 이렇게 정의해요. 데이터를 생산하는 회사라고 설명하거든요. 그 이유는 80여 명의 전문 교육을 받으신 필드 리서처, 멋있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모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저희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숨겨진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관심 있게 다루는 건물만 국내에 16만 개가 있고 그거 관련해 가지고 80만 개 이상의 여러 가지 건물 내외관 멀티모달 정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도 저희가 5년 전에 진출을 해서 22년 기준으로 국내 4위를 달성했습니다. 이 숫자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닌데요. 이것 때문에 저희 회사 인테리어 디자이너분들은 밤낮 없이 해마다 수백 개의 새로운 특화된 디자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생성형 AI를 봤을 때 관심이 생긴 이유는 우리 회사가 데이터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깨알 어필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쳐보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